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65의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직 후 단조로웠던 삶, 경비실과 산악회만이 전부였던 일상. 그런데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칸 떨어진 의자. 하지만 그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훈이 아는 분이신가요? 처음 나눈 말.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인연이, 구급차가 이어준 두 사람의 사랑이.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한때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끌던 손이 이제는 아파트 현관문을 여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관리부 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을 꺼낼 일은 없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합니다. 주민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형광등만이 하얗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폼 상의에 단추를 채우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65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비실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에는 택배 전표와 민원 접수 일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손이 이제는 택배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오전 10시 잠깐의 휴식 시간입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놀이터가 보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토요일 등산 어디로 가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합니다. 북한산 100군데 코스로 갑니다. 아침 8시 입구 집합이에요. 한마음 산악회. 그가 2년 전부터 이끌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회원은 20명 남짓,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산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뭉쳐 있습니다. 퇴직 후 그에게 산악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북한산 입구에는 벌써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그는 출석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당부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천천히 올라갑시다. 나고자 없게 서로 챙겨주세요.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묻어납니다. 오랜 세월 팀을 이끌어온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산길은 완만했습니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그는 앞장서며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뒤처진 회원이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핍니다. 회장님 쉬어가요. 누군가 외칩니다.
그는 적당한 바위를 찾아 자리를 잡습니다. 회원들이 둘러앉아 물을 마시고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님은 정말 체력이 좋으시네요. 젊은 회원 한 명이 말합니다. 그는 손사래를 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겨야지요. 여러분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직장 이야기를,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가끔 조언을 건네고 격려를 보탭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닌 회장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산길은 더욱 여유로웠습니다. 회원들은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갑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뒤를 지킵니다. 모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인사를 나누며 흩어집니다. 다음 주에 봬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납게 사진을 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도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맞이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 켜놓은 불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빨리 식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삶의 모습일까요? 주중에는 경비원으로, 주말에는 산악회 회장으로. 그 사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서의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미끄러운 돌 하나, 빗물에 젖은 낙엽 한 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4월 셋째 주 토요일 하늘은 흐렸습니다. 일기예보는 오후부터 비 소식을 전했지만 산악회 회원들은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봄비쯤이야 괜찮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일찍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한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정상 찍고 바로 하산합시다. 20명의 회원 중 15명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출발 전 강한남은 일일이 회원들을 챙겼습니다. 등산화 끈은 단단히 묶었는지, 우비는 챙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지훈 씨, 처음 오는 코스니까 중간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36살의 김지훈은
산악회에 가입한 지 1년쯤 된 회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표정 어딘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말수가 줄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조심하겠습니다. 지우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가팔랐습니다. 이끼 낀 바위와 축축한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강한남은 맨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대열을 확인했습니다. 정오쯤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서둘러 우비를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쉼터가 나옵니다. 거기서 비를 피합시다. 강한남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회원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은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돌멩이 위로 물이 흘렀고 낙엽은 진흙처럼 질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한남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김지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강한남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우비에 빗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아파요,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남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강한남은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그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간신히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네, 북한산 백운대 코스 3구간입니다. 부상자가 있어요. 발목 부상으로 보행 불가합니다. 구조대는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한남은 회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지훈 씨를 옮깁시다. 천천히요. 4명의 회원이 지훈을 부축해 근처 바위 밑으로 옮겼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바위가 어느 정도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강한남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훈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한남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산에서는 누구나 다칠 수 있어요. 괜찮을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고 있었고 구조대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였습니다. 3명의 대원이 들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보호자 동행하십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강한남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안전하게 하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병원으로 갑니다.
회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대는 지훈을 들것에 실어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한남은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차에 싣고 강한남도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한남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빨리 나을 겁니다. 강한남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어떤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복도 한쪽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한남은 그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강한남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는 엑스레이 검사 중입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한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는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산에서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산악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회원들은 무사히 하산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검사 중이에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강한남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남은 눈을 떴습니다.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 안팎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간호사 데스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김지훈 환자 보러 왔는데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안내했습니다. 아, 지금 검사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은 대기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한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강한남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2칸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한남은 슬쩍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니,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았지만 얼굴 자체에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드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한남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훈이 아는 분이신가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한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산악회 회원입니다. 제가 회장이에요. 아. 여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쳤다고 들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겠지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강한남은 최대한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지훈이를 챙겨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편안한 공기였습니다. 강한남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그녀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비가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지훈 환자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여성이 먼저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남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지요. 강한남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었습니다. 강한남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병실안 김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많이 아프니? 여성은 재빨리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강한남은 침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지훈은 강한남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한남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강한남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구해주셔서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한남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골절이라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강한남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게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떨림만은 분명했습니다. 김지훈은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겠다고.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한남은 오전마다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나 음료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그런 회장님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강한남은 복도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자가 나타나면 그의 어깨가 살짝 펴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어요? 지나는 길이었어요. 강한남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나는 길이라기엔 너무 자주 들렀습니다.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 지우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최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돌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지만 강한남이 나타나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시선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지훈아, 배고프지? 뭐 사다 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아까 먹었어요. 미자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강한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가볼게요. 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병실 문틈으로 슬쩍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금 멀었지만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여자친구.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아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나를 치유하는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던 날, 지우는 강한남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요, 뭔가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목발을 옆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떠세요? 강한남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요, 회장님이 자주 오셔서요.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강한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환자를 돌보러 온 거지, 회장님. 솔직해지세요. 좋으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강한남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살 차이요? 그게 뭐 대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회장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지훈의 말이 강했습니다. 강한남은 지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회장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어요. 용기가 없어서요. 회장님은 그러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남은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악회 정기 모임을 명분으로 작은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차 모임, 가벼운 산책, 식사 자리 그때마다 최미자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산악회 사람들 만나러 가요. 제가 소개할 분들이 있어요. 응? 내가 왜? 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래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미자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산악회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강한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강한남은 회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고 미자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늘었습니다. 미자 씨, 차가 맛있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집 근처 찻집이에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강 회장님 어떠세요? 미자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좋으신 것 같아서요. 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좋긴 한데. 나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행복이 중요하지. 지훈의 말에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혼자 사시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너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강한남과 미자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항상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지만 점차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도록.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목발을 짚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강한남과 미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산에는 푸른 잎이 가득했습니다. 강한남과 최미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북한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김지훈도 목발 없이 걸어왔습니다.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한 회원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강한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천천히 올라가지요. 회원들 사이에 최미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악회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미자 씨, 준비됐습니까? 강한남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설렘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길은 완만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새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강한남은 앞장서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자는 그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남 씨,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그렇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회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지우는 맨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식을 나눴습니다. 강한남과 미자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자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한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네.
요즘 저 많이 행복합니다. 미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한남 씨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외로움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한남과 미자는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참 멀리 왔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강한남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미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네, 함께 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강한남은 조심스럽게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원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지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산 후 산악회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한남과 미자는 회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강한남과 미자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남 씨,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남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나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말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미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한남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미자 씨, 우리 행복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 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강한남과 미자는 매주 산에 올랐고 평일에는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강한남은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차 한잔 할까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좋아요. 오래 기다렸어요. 강한남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한때는 단조롭고 외로웠던 삶.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한남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삶의 후반부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강한남과 최미자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만든 인연, 젊은 청년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여전히 매주 산에 오릅니다. 강한남은 여전히 회장이고 최미자는 이제 부회장입니다. 김지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흐르지만 인연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